네, 코스콤과 삼성자산운용 코덱스가 함께하는 울트라 EMP데이.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를 맡고 있는 최창규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파생 패시브 전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다가 코덱스로 이직한 후에 맞이한 첫 번째 행사여서 감개가 상당히 무량합니다. ETF를 활용하시는 기관 투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코스콤의 민성기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요. 이 자리를 들어서 코스콤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체크 단말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기관 투자자분들이시죠.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의미하는 EMP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두가 친숙하시겠지만요. 또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EMP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자로 참석하신 파운트에서 아마 EMP TV 광고를 한번 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 ETF는 개별 ETF를 판매하는 단품 시장에서 이제 세트 메뉴를 판매하는 패키지 시장으로 한국 ETF의 패러다임도 진화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는 1위 ETF 운용사로서 다양한 ETF 칩을 제공해서 한국 EMP 시장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EMP데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EMP를 좀 더 가깝게 체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행사 의의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울트라 EMP데이 시작해 볼까요? 발표 순서는요. 두물머리, 삼성자산운용, 퀀텍, 신한AI, 파운트, 플레인 바닐라 순입니다. 질문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서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이승규 이사님께서 두물머리 AI 맞춤 EMP 솔루션 패스파인더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두물머리의 공동 창업자이신 이승규 이사님께서는 성균관대 통계학 석사 과정을 마치셨고요. 구조화 증권 및 글로벌 인덱스 분석을 통한 자동화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셨고 현재는 두물머리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자, 이승규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둘머리 이순규 이사입니다. 예, 첫 번째 순서인 만큼 화려하게 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두물머리의 AI 맞춤 EMP 솔루션 패스파인더 엔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패스파인더 엔진은 목표 달성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최적 경로 기반 운용 엔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저희 둘머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둘머리는 개인화된 투자 경험을 만들어가는 AI 기반의 투자 솔루션 서비스 제공 기업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이제 처음 설립이 돼서 현재는 1,600억의 AUA를 가지고 있고 14,000여 개의 계좌를 자문을 하고 있고요. 총 28명의 이제 팀원들이 함께 오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현재 분리오, 그 다음에 분릴레오라는 이제 디지털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키움 블루 글로벌 멀티에셋 EMP라는 그 공모 EMP 상품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패스파인더 엔진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맞춤화의 시대에서 고객은 모두가 다 서로 다른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고 들어오는 시점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감내할 수 있는 손실도 다 다른 이제 이런 각자 고유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개별 맞춤 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가 저희 패스파인더 엔진에 처음에 고안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동안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MP 방식, 모델 포트폴리오 운용 방식으로는 고객의 목표 달성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이제 사실 때문에 저희가 이 엔진을 새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는 MP를 미리 한 5가지나 10가지를 짜놓고 고객을 그 상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놓게 되면은 고객마다 모두 다른 시점에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그 목표 달성률은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저희 자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절반에서 한 60% 정도 이제 수렴하게 된다는 게 저희가 얻게 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태 경제학에 의하면 이 고객은 이 목표를 이제 초과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보상이 이제 미미하고, 반대로 목표를 이제 미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거티브 보상인지 효용이 이제 크게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급자 입장에서 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이 전체 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이런 투자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전체 고객의 총 효용, 총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패스파인더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패스파인더라는 거는 이 목표 달성 확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운영 계획을 디자인을 하는 엔진입니다. 일종의 고객의 각자가 갖고 있는 타임라인과 타겟 어떤 수익률, 어떤 제약 조건, 손실 제약 조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이 고객의 목표 달성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이 고객을 운용을 해줘야 될지를 이러한 계획을 도출해주는 이런 엔진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은 이 고객의 목표라는 걸 일종의 수리적 함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결론적으로는 고객이 추구하는 그 목표에 딱 맞게 그 수익, 그 확률을 이렇게 그 수익률을 맞춰서 이동시키는 그런 마치 구조 증권을 짜듯이 이 수익률을 이동시키는, 확률을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이 엔진의 가장 핵심되는 이 부분은 이 최적 경로 산출 메커니즘인데요.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알파고의 핵심 메커니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마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수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미래의 수, 이러한 한 20수를 앞을 내다보고서 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산출을 하듯이 동일하게 어떤 포트폴리오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이 고객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에 이 미치는 어떤 일종의 파장 효과, 이 일종의 나비 효과를 감안을 해서 현재 가장 기대 가치가 높은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산출을 하는 이제 그러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저희가 고객한테 드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8가지이고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마다 의사결정을 바꾸겠다고 하면은 그럼 총 3년 동안 36번의 의사결정의 기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총 모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지수는 8의 36승이 됩니다. 이 모든 경로를 다 기반으로 탐색을 해서 가장 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최적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이 엔진이 산출하게 되는 거는 단순히 어떤 포트폴리오 단면이 아니라 일종의 이러한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액션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이 액션맵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고객의 어떤 목표를 어떻게 하면 최적 경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떤 기간과 현재 수익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3차원 글라이드 패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3차원 글라이드 패스로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다른 제약 조건을 고려하게 되면 고차원, 다차원의 어떤 글라이드 패스를 저희는 생성을 하게 됩니다. 특징 중인 거는 고객마다 갖고 있는 어떤 캐시플로우 형태나 손실제약 조건이나 어떤 기타 조건들을 감안을 해서 각자에 맞는 이런 일종의 지도를, 운용 계획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맵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보시면 만약에 투자가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했을 때 A 포인트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포인트가 의미를 하는 거는 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최적의 의사결정이라는 걸 나타내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C 포인트에 이 초록색 선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이 C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최적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저희 가장 익숙히 알고 있는 TDF,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제 기계적으로 위험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나가는 TDF랑 저희가 가장 간단한 구조의 패스파인더랑 이제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은 X축은 현재 이제 수익률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Y축은 위험 자산 비중인데요. TDF는 현재 제가 손해액이 많이 나고 있거나 안 나고 있거나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위험 자산을 시간에 따라 줄여나갑니다. 반대로 패스파인더는 이렇게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도 그 모양이 조금씩 뒤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 위치에 따라서도 위험자산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용하게 됐을 때 이 오른편에 보시면은 결국 TDF와 같은 어떤 일반적인 형태는 기대 수익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이렇게 좌우로 퍼져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패스파인더는 이 리밸런싱을 기계적으로 수행할수록 단순히 주식과 현금을 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을 이동시키는, 확률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과거 백테스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불확실성을 낮춰서 결국에는 이 고객마다 이 결과의 예측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 배분 대비 비슷한 조건 하에서는 약 플러스 20% 이상 목표 달성, 높은 목표 달성률을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패스파인더 엔진은 예를 들자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여러 고객들이 있을 때 이 각자 고객의 목표를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고객마다 각자 이 액션 맵을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이 액션 맵에 따라서 운용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고객이 얻게 되는 어떤 결론이 고객에 딱 맞는 일종의 구조화 증거에 짜주듯이 이제 확률을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해줄 수 있다는 게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특징으로 이렇게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에 따라서도 이 다른 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매우 자연스럽듯이 이런 부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하우스 뷰나 저희가 외부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떤 확률적인 뷰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같은 목표라고 해도 이제 저희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나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최적 의사결정을 이렇게 다르게 내려주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파인더 엔진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결국에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들을 어떤 최종 목표까지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액션맵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 의사결정에 의거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점점 고객의 목표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결국에는 이 위험자산 레벨을 통하고 그래서 수익률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 매 순간에 이 목표 달성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활용 사례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맞춤화 엔진, EMP 엔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관 자금이나 뭐 개인뿐만 아니라 이 기관 자금 맞춤 수요가 있는 곳에 이렇게 그 EMP 운용 계획을 별도로 맞춤화해서 이제 짜 드리고 있고요. 이 엔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모 기업의 그 맞춤화에 맞춰서 실제로 이런 패스파인더로 최적 맞춤 운용 계획을 디자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엔진을 통해서 그 맞춤 디자인된 하나의 사례를 이제 뜯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2000년도에 보시면은 이 손실 제한 조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걸려 있는 어떤 맞춤 요구였는데요. 사전에 그 마이너스 예를 들면 20%가 손실 제한 요건이라고 하면은 5%부터 기계적으로 이 리스크를 이제 줄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 좀 공격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패스파인더 계산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조금씩 쌓여서 이 목표하고의 거리가 하고 시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는 다시 리스크를 높여가야겠다 하는 이렇게 동적으로 이 EMP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엔진이 상품화를 하는 경우에 한 가지 저희가 실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이 ELS와 EMP의 장점을 결합시킨 EMP 상품을 저희가 하나 고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ELS가 갖고 있는 그 높은 목표 달성률의 그 긍정적인 투자 경험과 EMP가 가지고 있는 높은 유동성과 어떤 투명성과 이미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점을 활용해서 두 상품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제 같이 결합을 시킨 그러한 EMP 상품을 이제 저희가 이 엔진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실제 현재 나와 있는 모 증권사 ELS 상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타겟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과 비교했을 때 목표 달성률은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만약에 행여나 손실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약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 그 손실을 방어하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그 질문이 들어왔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참여하신 분들이 좀 약간 소극적이신지 질문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DB 시장이나 네네. 연금에 아니면 네. OCIO 시장을 좀 겨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좀 설명을 주실런지요? 네, 그 본부장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네, 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다른 운용사분들이나 혹은 이제 우연찮게도 어떤 연금 사업자분들께 이 엔진을 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그런 OCIO 혹 또 이제 DB OCIO 시장에 맞춰서 이 엔진 솔루션을 탑재해서 이 자동화된 관리와 어떤 리포팅까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맞춤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실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향후에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사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에 썼던 파일은 그 각 네, 회사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뭐 네, 원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제공을 혹시 해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이성희님께서 네, 질문 주셨는데 손실 제한하는 게 볼 타겟을 씌운다라는 의미인지요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볼타겟이 아니라 그 고객이 예를 들면 원금 대비 사전에 어떤 손실이 예를 들면 원금 대비 뭐 10%,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회계연도 기간에 혹은 맥시멈 드론다운 기준으로 뭐 20%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갈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동적 운용을 통해서 저희 포트폴리오 손익이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괜찮을지 그러면서도 목표 달성을 가장 최대화하는 그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를 계속 계산해서 산출하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설정된 레벨을 터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리스크를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변경해 나가야 되는지를 네, 그렇게 의사결정해 나가는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향후에 또 질문 있으시면 뭐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질문이 또 있네요. 네, 볼타겟 질문에 이어서 뭐 자산군이 정해져 네, 있는지 그리고 자산군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것인지 그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 이것만 받고 다음 섹션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엔진에 대해서는 이 엔진은 그 기본적으로 그 자산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다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치 올웨더처럼 잘 그 리스크 버제팅으로 배분된 경우를 가지고 현재는 이 발표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용자의 어떤 선호, 뭐 예를 들면 신흥국자산 비중을 조금 더 이왕이면 넓혀서 가져가고 싶으면서 어떤 목표를 타겟팅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개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강연자분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웨비나에 접속해 계신데 상당히 질문에 아직은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아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신 한 분을 네. 저희가 뽑아서 뭘 드리죠? 예, Z 플립 3입니다. 아, 네. 이 Z 플립 3까지 네.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강연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자산운용, 퀀트운용 이성규 팀장님께서 삼성 EMP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성규 팀장님께서는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금융공학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현재 삼성 자산운용에서 AI, EMP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는 퀀트운용 팀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강연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삼성자산운용 퀀트운용팀 팀장 이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EMP 데이 행사인 만큼 저희 조직에서 연구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EMP 투자 전략에 대한 다양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ETF가 그 글로벌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아무래도 제도권 대형 운용사의 그 운용 조직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투자 목적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된 EMP 투자 전략을 연구하고 상품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시스테매틱 운용 전략을 폭넓게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ETF를 활용한 EMP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편리한 운용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시장에 접근하고 또 다양한 니즈에 맞는 전략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상품화하고 제공하기에 그 최적의 운용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위 멀티에셋 영역에서 EMP 투자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적인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시작을 해서 국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전술적 배분 전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 즉 인공지능 방법론을 접목한 전략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론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오레더 전략을 구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레이 달리오를 통해 알려진 이 전략은 그 공개되었던 포트폴리오 비중이 존재를 하기도 하고 일반 개인들도 공개된 비중에 따라 시뮬레이션까지 손쉽게 실행을 해서 EMP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점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려진 자산군별 투자 비중은 레이 달리오가 인터뷰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비중을 공유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알려진 비중대로 투자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 자산군별 비중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저희가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대상 유니버스는 자산 배분에 있어 대표적인 주요 자산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글로벌 주식에서 원자재 등 기타 자산군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각 자산군의 성과는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크게 4가지 절차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당사에서 산출하고 있는 경기 국면에 대한 확률 분석을 통해서 올해도 전략에서 이야기를 하는 4가지 국면, 즉 성장률이 높고 낮음, 인플레이션이 높고 낮음을 구분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리서치 센터에서는 실질 GDP와 잠재 GDP 간의 괴리 정도를 나타내는 GDP 갭이라는 지수와 유사한 아웃풋 사이클 지수를 통해서 경기 국면에 대한 확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복 및 확장 국면 하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확장 및 수축 구간, 즉 국면 판단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는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는 구간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경기 국면에 따라 국면별 주요 자산군의 투자 성과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국면별 위험 조정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높은 성장률 구간에서는 당연하게도 주식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금의 경우에는 낮은 성장률 및 높은 인플레 구간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각 서브 국면별 샤프 지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전략의 경우에 국면별 자산군의 성과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현재 및 향후 국면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국면에 대한 무차별한 페리티 관점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투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고 이는 외부에 공개된 포트폴리오의 비중과 대체적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장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과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6대4 포트폴리오 및 주식 100%의 성과 대비 안정적인 우상향의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성과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양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마이너스를 보인 구간에서도 그 폭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편안한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방법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 초반에는 금리 상승기 같은 분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올해더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 중장기 채권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구간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보면 보통 이제 금리 상승기 초반에는 주식시장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평균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권 부분에 대한 부진을 상쇄시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ETF 유니버스를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실제로 상품화를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믿음직한 사계절 EMP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420억 수준의 운용 규모를 보이고 있고 설정 직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겪는 장을 겪었습니다. 그런 장 하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을 제어하면서 그 변동성을 제어하고 자산배분 펀드 특유의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국면 판단의 쪽으로 되면서 정책 비중을 조절하는 이성규 팀장님 잠시만요. 이성규 팀장님 잠시 목소리가 지금 떨려서 들려가지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면 판단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글로벌 주식 채권 스윙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주식 및 채권의 운용 방식은 초분산 투자의 취지에 맞도록 선진국 및 이머징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글로벌 지수를 기본적으로 추종을 하고 각 자산군 내에서 알파 전략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환노출을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배분 효과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채권 혼합형 구조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포트폴리오는 바로 6대4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성과를 토대로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에 그 벤치마크로 활용되고 있는 지수고요. 간단히 성과를 살펴보더라도 주식 100%의 성과 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유사한 수준의 중장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6대4 포트폴리오를 주식채권 혼합형 포트폴리오의 기본 출발점으로 놓고 있습니다. 경기 국면에 대한 다양한 계량적 시그널을 통해서 주식채권 비중을 조절해서 성과를 제고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시장 국면에 대한 확률을 산출하는 리서치 조직의 모델을 참고를 하고 있고 보다 선행성을 보이는 지표를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룰 베이스로 적용을 하여 국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복 및 확장 국면에서는 글로벌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수축 및 침체 국면에서는 글로벌 채권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계량 분석의 결과이고요. 코로나 국면 이후 지금까지 최근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4단계 국면 중 회복 및 확장의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수축 국면으로 언제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주식 비중 축소가 장기 성과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은 6대4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대비 국면 기반의 판단을 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그 롤베이스로 동적 배분을 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성과가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포트폴리오 내에서 글로벌 주식 부문의 운용 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분산 투자라는 EMP 특성에 가장 적합한 벤치마크는 선진국 및 이머징 시장의 분산 투자는 올컨트리 인덱스 지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수의 성과를 기본적으로 추종을 하고 알파 전략으로 활용하는 컨트리 배분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별 주식에 주로 전략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멀티팩터 모델을 보다 넓은 범위 유니버스에 적용해서 확장하여 적용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전략을 저희는 ARP, 즉 얼터너티브 리스크 프리미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밸류 내지는 모멘텀 등 주요 주식 시장에서 검증된 주요 팩터를 보다 넓은 유니버스인 컨트리 및 섹터 레벨에 적용을 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전략을 적용해서 운용 중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설정된 저희 밀당 다람쥐 글로벌 EMP 펀드입니다. 설정 이후에 약 20%의 누적 수익률, 연초 이후에는 17% 수준의 성과를 보이면서 글로벌 주식오납 유형 내에서 최상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수익률 등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방법론을 투자 전략에 접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융 데이터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시계열과 미래의 분포가 가지는 불확실성 등의 요소로 인해서 많은 자유도를 가진 AI 엔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검증된 투자 전략, 퀀트 투자 전략의 연장으로 사람이 직접 인과관계를 활용한 모델링을 할 때 일부의 영역에 오버레이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검증된 퀀트 포트폴리오의 성과 시계열을 모델 인풋의 대상으로 해서 개별 전략 블럭에 대한 동적 배분을 딥러닝 방법론을 통해 실행하는 AI 전략 배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석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및 테마, 인컴 포트폴리오를 각각 구성을 하고 각 개별 전략 블럭에 대한 배분을 AI 학습을 통해서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이드가 되는 기본 배분 비중을 시작점으로 해서 보다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조합을 찾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테마 및 인컴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전략, 모멘텀 전략 등 검증된 퀀트 전략을 기반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과거 매크로 데이터 및 각 전략의 시계열 데이터를 인풋으로 하고 학습을 해서 최적의 성과를 찾아가는 형태의 전략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배분 대상이 되는 전략 블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를 했던 저희의 코어 자산 배분 블록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주요 자산군으로 구성된 핵심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장과 테마의 상승을 향유하기 위한 향유한 포트폴리오 블록을 활용을 하고는 인컴형 자산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말씀드린 각 전략 블럭에 대한 동적 배분을 이어가는 형태에 대한 장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중장기 안정적인 성과 달성이라는 목표 기반의 성과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이 선형적으로 배분해서 운영하는 가이드 대비 성과 제고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모레더 기반의 국면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각 해당 국면별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 AI를 통한 동적 배분을 해나가는 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국면 구분 하에 각각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AI 엔진의 학습 인풋으로 예, 팀장님 또 목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 번만.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국면 구분 하에 각각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AI 엔진의 학습 인풋으로 설정을 해서 각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원래의 방법론 대비 성과 재고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국면별로 계량적으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배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 엔진의 정확도에 대한 의존도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크게 망가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 배분 모델 관련해서 몇 가지 첨부 사항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유용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인풋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서 하고 또 과체적화 이슈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AI 방법론을 활용해서 기본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고 포트폴리오 전략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로 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멀티에셋에 대한 EMP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저희 조직에서 연구하고 상품화해 나가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EMP라는 형태가 자유도가 넓고 오퍼레이션 측면의 편의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멀티에셋 자산 배분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국내외 주식형 또는 절대 수익형 형태 등 다양한 전략 형태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손쉽게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 조직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각 유형별 펀드를 세팅을 하고 운용 레코드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EMP 전략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각 개별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장표가 50장이 넘어가는 장표였는데요. 이거를 뭐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하시다 보니까 생략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뭐 하나만 질문 드리면 이건 정말 개인적인 질문이었는데요. 밀당 다람쥐라는 게 왜 그 이름을 붙이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그 제도권 운용사이다 보니까 뭐 펀드명을 정할 때 그 마케팅 조직과의 좀 협업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있는데 그 밀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과 채권의 일반적인 스윙 전략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윙이라는 거는 결국에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적인 어떤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력 이런 걸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요. 저도 제 옆부서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거는 회사 가서 파악하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AI 기반으로 시장 국면을 분류하는 기준 물어보셨는데 혹시 뭐 짧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AI 기반으로 시장 국면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국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서서 올해도 전략을 구성할 때 말씀드렸던 4가지 국면으로 나누고요. 그 4가지 국면에 대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다만 그 4개의 국면이 언제 어떤 식으로 저희에게 찾아올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AI 엔진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국면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최적 포트폴리오의 성과 시계열을 인풋 데이터로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과거의 매크로 상황과 현재 매크로 상황을 비교 분석을 해서 좀 그 미래를 예측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섹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퀀텍 투자자문 최영석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실 건데요. 제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코스콤 테스트베드에 들어가 봤더니 퀀텍이 가장 그 모델 수가 많더라고요. 예, 그만큼 뭐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석 대표님께서는 강원대학교 정보통신학을 전공하셨고요. 현재 퀀텍 투자자문에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홍석입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컨택 투자자분의 EMP 전략을 소개시켜드릴 대표이사 최용석입니다. 컨택은 쉬운 투자를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컨택은 금융기관을 통한 상품 론칭도 하지만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해서도 전략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실거래 1년 6개월의 공시를 거쳐서 비대면 이름 자격이 부여된 전략은 전체적으로 약 60개입니다. 이 중 20개가 컨택의 전략으로 국내 최대 알고리즘 보유 업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자료는 매월 코스콤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서 장기 및 단기에서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운영 현황에서도 꾸준한 컨택 전략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스콤 테스트베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테스트베드를 참여하는 타회사자들의 자료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EMP데이에 맞춰서 소개해드릴 EMP 전략은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컨택에서 런칭한 상품 중에서 가장 쉽고 기본에 충실한 전략입니다. 또한 국내 상장 ETF를 이용하는 상품이고요.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장기간 검증된 모델들을 쉽게 접근 가능한 대로 구성하고 여기에 컨택의 독자적인 유형관리 노하우를 더하여 손실 위험을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장기 성과를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코스피, S&P 500, 월드인덱스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적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2008년 금융위기인데요. 대부분의 주가 지수가 50% 이상의 손실을 보였습니다. 또한 가까운 코로나 장에서도 30%의 손실을 보였지만 컨택 RA 자산 배분형 EMP는 최대 손실을 10% 내에서 방어하면서도 연한산 수익률은 8.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연도별 자산군의 수익률 랭킹을 도시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2005년을 보시면 상품 자산군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다음해인 2006년을 보면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인 자산군이 상품 자산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의 변동성을 제어하고자 하는 목표로 사용되는 것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이며 컨택의 자산배분 EMP의 수익률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험 상황에서 타 자산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꾸준한 수익률로 마지막에 장기 평균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택 RA 자산 배분형 EMP 포트폴리오는 시장에서 장기간 검증된 EMP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60대 40 또는 전통적 자산 배분이라 불리며 TDF의 기초 및 모든 자산 배분의 기본적 벤치마크가 되는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와 2000년 전 탈무드에 나오는 자산 배분 방법인 토지 사업 현금의 3등분하는 유대인 사무법, 세계적인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레이달류에 의해 고안된 오레더 포트폴리오, 1980년대 가치투자의 대간 해리 브라운에 의해서 알려진 퍼머넌트 포트폴리오, 그리고 오레더의 주식의 비중을 좀 더 가미한 골든 버터플라이를 결합하여서 활용을 합니다. 장기간의 성과가 안정된 전략이긴 하지만 최근 3년 코로나 기간을 포함해 각각의 전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근 반등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의 상승에 의해서 성과가 우수한 6대4 전략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전략입니다. 허나 주식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급격한 변동성 장에서는 손실이 높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컨택은 위험관리 신호를 탑재하여 연한산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코로나 당시 약 18%의 손실을 위험관리를 통해 8%대의 리스크로 제어를 합니다.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는 최근 장에서 수익률이 저조하지만 코로나에서 10% 이내의 손실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컨택의 위험관리를 통해서는 5%의 손실로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대인 사무법은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변동성이 큰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좋지만 코로나에서는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0%의 손실을 발생하였습니다. 컨택의 위험관리 신호를 적용할 경우 약 10%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올해도 포트폴리오는 최근에 수익률이 좋습니다. 코로나에서 약 15%의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컨택의 위험관리 전략을 탑재할 시 약 8%에서 리스크 방어가 가능합니다. 올해도의 주식을 비중을 더한 골든 버터플라이 포트폴리오는 약 17%의 손실이 코로나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컨택의 위험관리 전략을 활용하면 약 8%에서 리스크 방어가 가능합니다. 컨택 RA 자산 배분형 EMP 포트폴리오는 위에서 언급된 장기적 성과가 검증된 5가지 포트폴리오가 결합되어 구성된 전략입니다. 여기에 컨택의 위험관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산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현금성 자산과 6개의 ETF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을 구성하는 6개의 ETF와 컨택 EMP 전략의 장기적인 성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각각의 ETF들은 특정 구간에서 강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이후 큰 하락폭을 보임으로써 최대 손실폭이 높은 구간들이 존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택의 EMP 전략은 이런 다양한 자산군의 ETF 조합에 위험 관리를 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수익률에서 주식 자산군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채권 자산군이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 컨택의 EMP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과 지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와 컨택의 EMP 모델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6대4 포트폴리오, 올해도 등이 포트폴리오가 좋고 위험 고려 측면에서는 퍼머넌트 포트폴리오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컨택 EMP 전략은 수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고르게 좋은 성과 항목들이 도출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택의 위험관리 알고리즘은 매크로 경제지표의 월별이나 분기별 발표 대신 일별로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현재가 안정적인 시장인지 위험한 시장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S&P 500 지수의 컨택의 위험관리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분석한 위험단계 도시 그래프입니다. 컨택은 시장을 안정, 위험 1단계, 위험 2단계로 분석합니다. 다음 장에서 EMP 전략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 비중을 변경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기 리밸런싱을 통해서 2020년 12월에 비중을 조절하고 2020년 3월 3일에 위험 1단계 동작에 의해서 위험 자산군인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을 조절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1일에 위험 2단계가 발생하여서 위험 자산군의 비중을 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월 16일에 장이 상승하면서 위험 1단계로 알람이 변경되었고 위험 자산군의 비중을 일정 부분 늘려주었습니다. 5월 4일에 시장이 안정관계에 도달하였기에 위험 자산군의 비중을 복구하였습니다. 이후 6월 달에 분기 리밸런싱이 진행된 형태입니다. 컨택 RA 자산 배분형 EMP는 하나은행 시장에서 고위험과 중위험 상품으로 런칭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과는 연환산 수익률 약 8.5%의 최대 손실폭은 투자자가 감당 가능한 10% 이내에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포함한 최근 3년 수익률은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의 강세에 의해서 연환산 수익률 약 1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 알고리즘의 방어를 통해 최대 손실폭은 약 7%에서 리스크를 방어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신탁에서 2020년 9월 17일에 런칭 이후 2020년 9월 말까지 수익률은 약 CAGR 11%의 최대 손실폭 5% 이내에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최근의 하락장에서는 약 4% 손실을 보인 이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택은 위에서 설명드린 EMP 전략뿐만 아니라 주식에서의 재무 항목을 이용하는 팩터 바스켓을 통해서 알고리즘 라인업을 보강하고 있으며 심플이즈 더 베스트라는 목표 아래 더 단순하지만 알맞게 작동하는 위험관리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과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전략을 보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택은 쉬운 투자를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목표인 회사입니다. 조만간 B2C 앱을 통해서 더 가깝게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을 더하다 컨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숨도 안 쉬고 발표하시느라고 어떻게 숨을 쉬시나 궁금했습니다. 제가 너무 빨랐나요? 예. 혹시 채팅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질문 하나만 뭐 죄송하지만 뭐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네, 퇴근하셔야 될 맞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기 네. 때문에 뒤에 발표하시면 발표하실수록 네. 청취자들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뭐 좀 그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 센터 데이터에 대한 최근의 분석을 본 적이 있다. 테스트 베드를 통과한 180개 중 퀀텍이 48개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고 샤프지수 또한 우수했다. 궁금한 점은 국내 자산 관련 로보 어드바이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해외 자산 관련된 로보 어드바이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아쉬웠다. 즉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수익률에 비해서 해외 자산 로보 어드바이저 수익률이 좀 아쉬웠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지금은 국내 데이터에 대한 사실은 분석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내 데이터에서 이제 자산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주식 재무 항목에 대한 형태들이 완성이 돼서 조만간은 그 해외 데이터에도 유사한 형태를 뭐 추구하는 형태로 하면서 그 테스트베드에 새로운 전략들이 올라갈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내 전략, 국내 자산에 대한 리서치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반면에 해외 자산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자분들이 굉장히 강연을 열심히 준비를 해오셔서 이제 네. 저희가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추후에 이제 웨비나 이후에도 개별적인 질문과 그리고 피드백이 가능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 AI 신성호 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신성호 본부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마치시고 현재 신한 AI에서 상품전략본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 AI 신성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신한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주요 상품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개의 회사 이제 발표를 들으면 대부분 이제 오늘 EMP 데이긴 한데 대부분 EMP 상품인데 저희는 특징이 금융 AI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EMP 상품 이외에도 웹 기반의 투자 자문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상품을 갖고 있다는 점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상품들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신한금융그룹의 100% 자회사이고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32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문업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등록되어 있고 연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12월에 신한금융지주 주관으로 TF가 생겼고 2019년도 9월에 공식 출범하게 돼서 현재는 한 2년 조금 넘는 기간을 비즈니스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에 펀드와 랩 그리고 신한라이프의 변액 운용 펀드 등 투자 상품들에 대한 자문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룹 마켓 워닝 서비스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2021년 10월인데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보시면은 출범 당시에 제공되었던 투자자문 플랫폼 네오가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비즈니스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켓 워닝 시스템이라는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웹 기반의 투자자문 플랫폼인 네오 2.0, 그리고 마지막으로 EMP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마켓 워닝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마켓 워닝 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부여되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화면은 첫 번째 로그인 되면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세계 지도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계에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마켓 워닝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밑에 하단은 그래프 보시면은 워닝 시그널 인덱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0.5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향 돌파하게 되면은 시스템에 워닝을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시그널과 또는 시나리오 2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그널 베이스의 화면입니다.
맨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거에 마켓 워닝 시스템이 시그널을 보냈던 기간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래프에 앞서 설명드린 0.5 기준으로 나타내는 워닝 시그널 인덱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아래 하단을 보시면은 그럼 인공지능이 어떤 주요한 변수들로 인해서 워닝 시그널을 보내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수들이 쭉 리스팅 되어 있고요. 본 리스팅은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이 시그널 베이스고 현재가 시나리오 베이스입니다. 시나리오 베이스로 보시면은 특정 시장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각종 변수별로 시나리오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 시나리오별로 워닝 발생 확률과 하락률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상품입니다. 웹 기반의 투자 전문 플랫폼인 네오인데요. 네오 2.0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10월 이번 달이죠. 바로 어제 사실은 2.0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왼쪽 하단에 네오 분석 빅데이터 현황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정형 데이터가 43만 개 지표 32년치, 비정형 데이터가 8천만 건 24년치, 투자 상품 펀드인데요. 펀드 데이터가 26만 건 32년치, 방대한 데이터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분석하는 마켓 센싱, 펀드를 분석하는 상품 센싱,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자산 배분 서비스가 있습니다. 펀드를 분석하는 상품 센싱 서비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본 화면은 여기서 펀드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닝스타에 나오는 전 세계 펀드들이 다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가 이슈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성과뿐만이 아니고 AUM 그리고 매니저 변경 등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의 매니저 분석을 보시면 매니저 분석이 사실 정량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정성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여러 가지 측면의 매니저 분석들 또는 매니저가 그 해당 펀드 이외에 다른 펀드들 또 어떤 다른 유형의 펀드들을 운용하고 있는지 각종 성과 측면에서 유형별로 매니저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마켓 센싱인데요. 보이는 화면은 AI가 시장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장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별로 AI가 어떻게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메뉴에 마켓 센티멘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 플랫폼이 여러 가지 그 센티멘트,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센티멘트를 인덱스화했습니다. 그 인덱스와 근거되는 뉴스들이 정리되어 있는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네 번째 보시면 유사 국면이라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와 유사한 국면의 과거의 국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뉴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키워드 네트워크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들을 현재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키워드로 나타내고 있고 프리퀀시가 높아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메뉴가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금융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자산 배분 메뉴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고객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과거의 특정 구간에 최적 ETF 포트폴리오가 왼쪽 하단에 리스팅이 됩니다. 그리고 설정한 기간 내에서 오른쪽 표에서 ETF 종목의 비중과 기간 수익률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MP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에서 먼저 EMP 상품을 설계하게 되면은 해당 시장에 대해서 그 각종 EMP가 갖고 있는 기초 지수를 기준으로 자산별, 스타일별, 테마별로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유니버스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EMP 상품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과 채권 ETF를 평가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SN 랭킹 모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주식 ETF를 평가하는 툴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산 배분 비중을 결정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MC 스퀘어라고 불리는 모델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SN 랭킹 모델, 제가 주식 ETF를 평가하는 모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주식의 개별 주식을 평가하고 특히 밸류, 그로스, 퀄리티 이 세 가지의 팩터를 기반으로
특정 시장의 개별 주식을 평가해서 랭킹을 매기는 인공지능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펀더멘탈 데이터가 공시가 되는데 그 분기별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선행학습된 벡터를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울 때 사실 지도형 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모델 피팅이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사실은 바텀업으로다가 ETF를 평가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된 ETF라든지 짧은 기간에 우리가 데이터가 별로 없는 ETF 같은 경우도 그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히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ETF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자산 배분을 할 때 최적 편입 비중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는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MC 스퀘어라고 불리우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MC 스퀘어라는 게 사실은 보시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또 알파고가 차용했던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는 이 두 가지 그 방법론을 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MC 스퀘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모델의 특징도 아까 뭐 삼성자산운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금융시장에 사실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사과나 또는 고양이를 학습할 때 보시면 고양이하고 사과의 사진을 몇몇 장을 학습한 이후에 그거를 구분해내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금융시장에는 우리가 1년에 영업일 따져봐야 250일이고 10년을 해봐야 2,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왼쪽 하단에 보시면 블랙쇼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특정 자산의 확률 분포, 가격의 확률 분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다.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은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의 방법론인데 이게 사실 비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A3C라는 모델을 차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커 1부터 워커 N까지 여러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모델이 이름 그대로 보시면 A3C라는 것이 에이싱크로너스 어드밴티지 액터의 약자인데 에이싱크로너스 비동기화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군을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모델이 나오고 다른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워커 1부터 N까지 여러 개의 모델이 나오게 되면 각 모델에서 우리가 주어진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우월한 모델만 피킹을 하게 되고 그 모델의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최적 편입 비중을 도출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의 부족한 학습 데이터를 해결하는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래에 빨간색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특허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출원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주식 ETF의 평가는 SN 랭킹 모델이라는 것으로 바텀업으로 구성 종목을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포트폴리오나 자산 배분 구성할 때는 MC 스퀘어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두 개의 공통점은 부족한 금융시장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트렌디한 ETF들이 많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2, 3년 이내에 생긴 ETF들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뭐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상품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나 정도만 받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워닝 시그널 룰북이 따로 있는지, 어떤 피라미터를 기준으로 시그널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네오 서비스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이 발생할 때마다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어떤 변수들이 주로 체크가 되는지 그때부터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알고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이터까지 사실은 다 제너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정해진 어떠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이 그때그때 국면마다 좀 더 리스트업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에서 신한 AI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 정도 학습이 되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파운트랑 플레인 바닐라 두 회사만 남았죠? 네, 맞습니다. 파운트 투자자문 최봉근 리서치 본부장님께서 파운트 로보 어드바이저 온 EMP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최봉근 교수님은 제가 뭐 EMP나 이런 거에 모를 때마다 전화드리면 사람부터 지식까지 다 전달해 주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음소 풀어주십시오. 음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입니다. 아, 예.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예,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운트의 최봉근이라고 합니다. 파운트 EMP 로보 어드바이저 엔진의 특성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세대 미국식 표준형 로보 어드바이저 약 한 2008년, 9년 정도에 등장했던 배터먼트나 웰프론트 등 1세대 로보 어드바이저의 밸류 프로포지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고객의 증권사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대해서 ETF, 펀드 등의 투자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일임하여 구성하고 운용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 표준적인 포트폴리오를 예컨대 해리 마코이츠의 MVO, 미니 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리터만의 최적 자산 배분 모형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에 대한 매매를 직접 달성해 줍니다. 아래는 그 MVO에 대한 예인데요. 쓰는 데이터를 보시면 과거 데이터, 히스토릭, 롱텀 과거 데이터, 변동성 데이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 예측, 그리고 과거 데이터부터 또 상관계수 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 데이터와 미래에 대한 예측 등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예컨대 뭐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라든지 아니면 마켓 센티멘트들 등등을 반영할 수 있겠죠. 파운트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금융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다른 타사에 대비 국내 타사 대비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멀티 시너를 기반의 스코어 모델, 매크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적 수시 다이내믹 리밸런싱 알고리즘에 대해서 독자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 측면으로는 B2B, B2C 사업에 대해서 밸런스 있게 추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운트의 AI 기술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저희는 이제 나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측, 포캐스팅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아마 대부분 요즘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이내믹 포트폴리오 리밸런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이내믹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수시 최적 리밸런싱에 대한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일임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 자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임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직접 매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매까지 최적 타이밍에 달성을 해주는 그 OMS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파운트의 그 최적 수시 리밸런싱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15일에 포트폴리오가 나스닥 100 ETF와 주식형이죠. 그 다음에 장기 채권 ETF 사이에서 5대5 비중으로 최적화되었다고 가정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뭐 한 5개월 사이에 2021년 11월 15일에
QQQQ는 16.5% 상승한 반면 채권형 ETF는 단 2%만 상승했다고 칠게요. 이 경우에 5대5의 비율은 53대47로 어그러져 가지고 최적 비율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자, 이때 최적 비율이 어그러졌으면 최적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자주 달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최적 리밸런싱의 이슈입니다. 많은 매니저들께서 아마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리밸런싱 여부는 거래 비용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내리는 추세인데 최근까지 해외 ETF 같은 경우에 많은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서 매도 매수 각각 25bp씩 차지합니다. 그러면 한번 매도 매수를 함으로써 리밸런싱을 되면 50bp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되겠죠. 언제 어떻게 리밸런싱 하는 것이 최적인지는 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닌데 특히 거래 비용의 존재가 해법을 더욱 복잡하게 합니다. 아마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 시시각각 최적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매매 수수료도 있고 마켓 슬립시도 있고 세금의 이슈도 있고 매매 지연 등 거래 비용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 매 순간 리밸런싱을 달성하는 것은 그래서 비효율적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리밸런싱 전략, 최적 리밸런싱 전략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타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리밸런싱 방법은 정기 리밸런싱과 또 약간 5% 정도 적고 있는데 5% 룰 같은 수시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정기 리밸런싱은 잘 아시다시피 매주, 매월, 매분기 혹은 매년에 정해진 날 1회 리밸런싱을 하고 그 리밸런싱 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시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한 자산 이상의 가격이 한 자산 이상의 포지션이 최저 포지션에서 5% 정도 혹은 그 이상 어그러지는 경우 어떤 경우는 3%, 7%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단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최적이라는 근거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임의적이고 왜 5%가 되는지 7%가 돼야 되는지 아무도 한번 테스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도를 해본 적이 없고 이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연구가 이미 한 20-30년 정도 수행이 되었었는데요. 계산 컴퓨팅 타임 그리고 계산 비용에 대한 이슈로 비실용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리밸런싱 여부에 대한 규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한 수익의 기회비용, 즉 더 따지 못하고 있는 수익이 거래 비용을 초과하는 시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거래 비용 계산은 잘 알려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매도 매수를 했을 때 50bp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나 리밸런싱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기대 수익은 놓치고 있는 기대 수익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일단 기대 수익에 대해서 알게 되려면 예측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기대 수익에 대해서 예측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평가는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죠.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에 대한 판단은 리스크 어버스한 투자자,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이 더 큰 투자자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예컨대 확실하게 거래 비용을 얼마만큼 내는 것을 견딜 수 있으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줘야 되겠죠. 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네, 그런 얘기입니다. 리밸런싱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론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첫째는 거래 비용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리밸런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수익의 기회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그 다음번 타이밍, 예를 들면 내일 될 수 있겠죠. 내일 똑같은 결정을 업데이트된 포지션으로 업데이트된 예측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
1학년, 2학년 경제학 교과서에서 들어보셨을 만한 표용함수가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예가 있어요. 예컨대 2차 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그리고 이거는 쌍곡선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 어버스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표용함수는 이렇게 컨케이브, 오목하게 그려지겠죠. 수학적으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의 기회 비용과 거래 비용이 여기 T와 C로 표현이 되죠. 여기 WT는 현재 기의 포지션, 현재 기의 포지션이죠. 그리고 WT1은 오늘 내가 달성해야 되는 그 최적 포지션입니다. 최적 포지션. 이거를 달성해야 되는, 만약에 WT 플러스 1을 달성이 되면 이 거리에 따라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번 기회 비용은 이 T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WT 플러스 1으로 업데이트했을 때 내일 똑같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 이 J라는 결정을 내일 한번 똑같은 폼으로 하게 되는 것을 이게 리커시브 폼, 반복되는 형태, 그리고 이거를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가 만약에 WT 플러스 1이 WT랑 같게 나오면, 이게 현재 이번 기회를 시작했던 포지션과 같게 나오면 리밸런싱을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예,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최적 그 전체 비용, 이번 기회 거래 비용과 죄송합니다. 기회 비용과 이번 기회 거래 비용과 또 미래의 기회 비용과 거래 비용의 총 가치를 합산한 거, 그 전체를 최소화시키는 수학적인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5개의 자산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US 미국 주식, 그리고 여기는 선진국 주식, 그리고 여기는 개도국 주식, 그리고 여기는 P에 대한 포션, 그리고 헤지펀드 포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산군이 뭐 6.84% 수익률, 그리고 많게는 12.76% 수익률. 하지만 이 경우에 변동성도 높죠. 44.35%, 그리고 낮게로는 10.16% 정도의 변동성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잘 추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리밸런싱을 하지 않으면 6대4 포트폴리오의 경우 이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점점 그 채권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주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리밸런싱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은 각 경우에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타임입니다. 여기는 주고요. 주로 표현이 됐고, 그러면 매주 리밸런싱 할지 말지 다시 반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때는 리밸런싱이 되는 주, 되지 않은 주, 되는 주, 한동안 리밸런싱이 없던 기간, 그리고 자주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기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납니다. 이 좀 전에 보신 그 동적 프로그래밍을 푼 결과죠. 그 다음에 5% 톨러런스 밴드 프로그램을 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다이나믹하게 나오긴 합니다. 좀 더 촘촘한 구간이 있고 좀 더 덜 자주 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리고 monthly 리밸런싱은 여기는 거의 계속 일어나는 거라서 빨간 선이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촘촘하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기별인 거고요. 거의 10년 동안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annual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해서 한 10년 정도 테스트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리밸런싱을 안 한 결과에는 계속 얻어져 있고, 가장 촘촘한 리밸런싱, monthly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대4, 뭐 이건 지금 6대4는 아니고 한 42% 정도 되겠죠. 42대 한 58% 정도를 최적 비율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벗어나지만 곧 다시 잡아다가 유지시키는 최적 비율을. 평가를 해보면 전혀 거래 비용이 없는 경우, 이거는 이제 벤치마크로서 0이 되겠죠. 비교된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 개인이.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솔루션은 5.55 단위의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 좋은 거는 5% 톨러런스 밴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수질 리뷰성으로. 그다음에 annual, 그다음에 quarterly, monthly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 최근 EMP 포트폴리오에 많이 쓰고 있는 monthly 리뷰성이 너무 많은 거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 비용이 큰 차이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거를 도대체 이게 돈으로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10조짜리 포트폴리오,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부리려면 사실 저희 같은 로보드바이저 스타트업보다는 삼성자산운용 같은 큰 회사 아니면은 삼성생명 같은 대형 보험사 아니면 본부장님. 이 경우에 약 한 총 10조짜리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35억 정도를 매년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이 수시 리빌런싱을 풀음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통해서 보셨는데 저희 펀드 EMP 로보드바이저의 지향점은 첫째 동조 포트폴리오 이론, 교과서적인 그런 지혜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만남. 예컨대 좀 전에 보신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최근에 그 심층 강화 학습의 방법으로 근사치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모듈화로 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신 머신러닝 기법, 예측 기법, 그리고 MP 산출 기법, 그리고 방금 보신 리밸런싱 도출, 그리고 최적 주문 체결 시스템 등등을 모듈화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기술을.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모듈은 다른 기법들, 다른 기관들이 가지고 계신 다른 기법들과 멀지가 돼가지고 인코퍼레이트 돼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용화에서는 좀 더 단순화된 설계를 해야 되고 안정성을 테스트해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최봉근 본부장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덜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마치시고 그 홍콩 시립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파운트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미나 중에서 가장 그 교수님 강의다운 뭔가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장기채 ETF PGFAX라고 티커를 주셨는데 혹시 티커가 맞을까요? 아니요, 그게 가상의 티커입니다. 예. 저도 글로벌 ETF를 리서치를 오래 했는데 그런 티커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 질문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강연입니다. 네. 마지막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플레인 바닐라 우현철 이사님께서 풀바의 How to EMP 자문이라는 주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현철 이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플레인 바닐라 투자 자문에서 매크로 분석과 부동산, 인컴 자산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벌써 이렇게 켜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플레인 바닐라 투자자문의 우현철 이사입니다. 네, 네. 우선 잘 들리시나요? 자료가 네, 잘 들립니다. 보이시나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여기 참석해주신 체크 달말기 유저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삼성전자산운용 그리고 코스코홈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너무 좋은 말씀들 그리고 사실 저는 듣기 되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퀀트 베이스도 아니고 상품 베이스 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저한테는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저희 쪽 전략이나 아니면은 상품에 대한 개별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어떻게 플레인 바닐라가 이렇게 시장에 잘 알려지게 됐고 상품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지? 그 다음에 그러면 플레인 바닐라 안에서는 의사결정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위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EMP 상품이라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거 뒤에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인력은 김영식 대표 포함해서 4명 이사진이 전부 다 상품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발표하신 하우스가 퀀트 베이스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혹시나 여기 들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리서치 센터나 아니면 운용력
출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들이 저희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상품의 구조들, 그다음에 그 자산군 간의 궁합들, 그 안에 그리고 상품을 짤 때 구조를 어떻게 짜면 얘네들이 변동성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그 집중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자문 잔고 위주로 조금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B2B 상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쪽에다 자문을 드리는 랩하고 신탁 상품 쪽에 이제 자문하는 잔고들이 있고 운용사 쪽 이제 저희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IBK 플레인 바닐라 펀드가 이제 제일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035 펀드들에 자문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2016년도에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B2C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연금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해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금 상품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됐었냐면, 이 보시면 펀드로 해서 구성들을 좀 해드리거든요. 요게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의견 드렸던 것들, 여기에 이제 시장 전략이 가서 붙고 개별 그 펀드들에 대한 개요들, 그 안에 담겨 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저희가 보는 전망들이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델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해서 변경하시면 참 좋습니다라는 의견들이나 이런 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특징적인 게 보시면 저희가 자문하는 펀드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이유가 왜 일전에 이제 보시면 운용사 쪽 자문하는 것만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작한 것들은 이런 연금 상품이 제일 먼저 그 시작을 했었다. 이럴 때 제일 단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연금을 리밸런싱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기준가 적용을 받으려면 기간들이 좀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변동하는 거에 대한 거를 대응도 못하고 각 그 펀드들로 저희가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펀드들의 특성마다 그때그때 조금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사실 IBK 플레인 바닐라 펀드 하나, 그러니까 펀드 하나로 그 모든 자산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을 해서 저희가 IBK 플레인 바닐라 펀드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AUM이 5,100억 정도 됐고요. 대부분 EMP이기 때문에 ETF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여드렸듯이 그 여기 그 참석하신 체크업 단말기 유저분들께서는 아마도 저희 IBK EMP 펀드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연금으로 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연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한 펀드 안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개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펀드를 먼저 만들어 본 게 한 펀드로 원펀드 솔루션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개발한 거가 IBK 플레인 바닐라 펀드로 개발을 한번 하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IBK 플레인 바닐라 펀드가 성공한 요인이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았죠. 시장 상황이 잘 맞는 시장 운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IBK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제일 참 좋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공감이 참 잘 맞고 변동성 관리에 있어서는 서로 되게 합들이 잘 맞아요. 그런 파트너를 잘 만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는 이런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들이 다행히 최근 시장들에 대해서 조금 잘 맞았다. 특히나 이제 성장하고 인컴을 양쪽 축으로 해서 가져가면서 변동성을 조정하는 이런 상품들이 좀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잔고가 이렇게 불어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들은 저희 연금 자문하는 거하고 연금 고객들에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보여드리는 게 수익도 있긴 하지만 더 큰 거는 사실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관리를 하다 보니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 2년 동안 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시장들이 있으면서 자신감과 플러스 아쉬운 점이 수익률이 좀 아쉽거든요. 변동성만 잡다 보니까 수익률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감 보이는 게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이 펀드들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면서 개별 ETF들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PDF들을 다 까거든요. 그럼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개별 ETF 안에 개별 종목들이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그럼 종목별로 어느 정도 노출돼 있지 않은 것도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 주식형 상품으로 한번 글로벌 주식형 상품으로 한번 내면 참 좋겠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플러스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까지도 좀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좀 자신감에서 유경자산운용하고 협업을 하면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들을 출시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항상 변동성 대비 수익률 다행히 최근에 굉장히 탑티어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펀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EMP 펀드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인컴 자산이거든요. 그 인컴 자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동산 인프라 펀드를 냈고요. 보시면 종목 수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실제 편입되는 종목 수 2,000개, EMP 펀드 같은 경우에 했다가 40개에서 60개 정도를 압축하고 그 다음에 ETF나 이런 것들로 압축을 더해서 스펙트럼 랩이라고 하는 이 증권사 협업 랩 상품들을 좀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온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입니다. 한 3년, 4년간 쌓아온 그런 히스토리들이 이런 연금 히스토리들이 펀드로 구현되는 이런 그리고 랩으로 구현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실 8월 초에 이 상품을 출시했어요. 매크로 온앤오프 랩이라고 하는 상품을 출시했고요. 앞서 발표하셨던 그 하우스들이 대단한 모델들과 그런 AI 솔루션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는 탑다운적으로 계속 매크로를 많이 보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들을 하고 각 자산들이 어떻게 배분을 해야지 최적화된 그런 수익률들과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지 의사결정을 하면서 실제로 모델이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사실 다 결정합니다. 굉장히 올드 패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조금 더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날카롭게 좀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낸 상품이 매크로 온앤오프라고 하는 상품까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저희 상품들 공모형 그 상품들하고 개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의 상품들에 대한 수익률들을 해놓은 건데요. 2019년도 지금 밑에 바가 가려져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19년도에 요때 이제 IBK 플레인 바닐라 펀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해당 펀드를 담고 나서 변동성 관리가 저희 개인연금하고 IRP, 그다음에 ISA 쪽에서 변동성 관리가 좀 잘 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 저희 IBK 플레인 바닐라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변동성 관리가 주 목적이고 유경 플레인 바닐라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관리가 좀 크게 작용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배당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이거는 이제 IBK 플레인 바닐라 펀드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깔면서 변동성 관리가 되는 그다음에 성장성에다가 좀 투자하는 상품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보시면 주로 저희는 여러 변동성 관리 툴들을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IBK 자산운용에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변동성이나 다른 것들 투자하는 ETF보다는 현금으로 해가지고 좀 조절하는 방향, 그다음에 인컴 자산에 있어가지고 특정 섹터에 조금 더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자문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오늘은 상품에 대한 내용들 드리는 자리는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다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EMP 상품으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든 상품으로 했던 매크로 온앤오프 랩이라고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저희 앞선 시간에 밀당 다람쥐 펀드 삼성자산운용 거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자산 배분형 상품이라고 하면 이것도 자산 배분형 상품이긴 한데 얘는 아예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조금 화끈해요. 그래서 주식 100 아니면 달러나 채권 100 해서 말 그대로 매크로 관점에서 주식을 투자할 때라고 하면 온 국면으로 해서 시장 대부분 그다음에 샌들라이트 전략으로 해가지고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요. 리스크 오프가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주식이 할 때가 아니고 진짜 도망가 있을 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축복받은 것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원화가 이제 리스크 한번 올 때마다 블랙스완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때마다 환으로 해서 이득을 내고 그 다음에 달러 채권을 가지고 오면서 이득을 내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도망갈 수 있는 상품으로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저희가 보면 이거는 이제 백테스트인데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좋다 이런 것만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크로 관점을 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쭉 보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매크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이런 상품들이 시장에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들이 다 돼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로 해서 다 나와 있고요. ETF로 해서 지금 상장이 다 돼 있고 규모들도 적지 않아요. 19억 불 정도 되고
최근에 나온 리스크 온 오프라고 하는 글로벌 X 펀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9,200만 불 정도 AUM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채권, 그다음에 주식으로만 막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하얀 선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페이서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주식 채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펀드인데 ETF인데 요런 오프 국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땐 수익률들을 조금 변동성 관리하면서 가져가는 이런 검증된 데이터들이 좀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런 상품들이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나타났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방어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이유는 이게 패시브 ETF다 보니까 룰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룰 베이스다 보니까 딱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터치가 저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직까지 조금 생각하고 있는 올드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크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올드 패션합니다. 사실 되게 특이할 것도 없고요. 매크로 분석 통해서 자산 배분 모델 짜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성과 평가 공유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저희가 일반적인 EMP 상품들 하는 거 말고 테마 상품들이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탑다운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면 이 내용들은 저희는 이제 전문사이다 보니까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되는 리서치 자료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체크달말리가 됐던 블룸버그가 됐던 이런 데이터들을 끌고 와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월별 그리고 발표될 때마다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지 체크들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국면마다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면마다 중요한 지표들은 표시해서 발표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까서 한 번씩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모든 상품에 대한 것들 의사결정들을 내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들이 좀 발생했을 때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는 지표에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서 고객분들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파트너사 있죠, 운용사하고 증권사 쪽에 같이 공유 드리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온앤오프 랩을 만들면서 이 프로세스를 조금 정교화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갖다가 내리면서 시장에서 각각의 시장들이 있을 때 시장 성격에 맞게 얼마 정도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걸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지표들을 뽑아서 그게 리스크 온 국면인지 오프 국면인지에 대한 스코어링 그다음에 국가 섹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스코어들을 매겨서 최종적으로 모델 배분 짜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섹터 안에서 내지는 그 종목 안에서 이런 요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전체를 담을 때냐, 아니면 특정 종목들을 좀 담을 때냐, 어떤 섹터를 담을 때냐 해서 그 안에 있는 ETF들을 좀 스크린을 해서 담는 작업들, 섹터별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담은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품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게 자문력 한 명마다 한 두 개에서 5개 정도 상품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운용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뭐 10개 상품, 많게는 한 20개 이상 상품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안에 있는 상품 안에 있는 개별 ETF,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그 ETF 안에 담겨 있는 개별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 조금 깊게 딥다이브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고객분들과도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블랙을 통해 가지고는 공모형 상품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공유드리고 드리고 있고 저희 개인 자문 고객분들하고 저희 파트너사분들한테는 월간 내지는 수시로 해서 레터들을 보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가 사실 준비한 내용들 다이고요. 긴 시간인데 저희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용들을 준비했던 이유가 앞서서 많은 전략들 이런 것들 말씀 주셨을 것 같고 제가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개별 저희 상품들 뭐 이런 내용들보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참석하신 분들께서 플레인 바닐라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커왔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혹시 저희 아이디어를 비이클로 구현하실 수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사 하고 광고 차원에서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태까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설문조사 작성할 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다 답변해 드리니까요. 네, 그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오늘 6개의 강연들을 들어봤죠. 네, 힘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EMP 자문분들 그리고 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정말 저는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P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근데 또 발표하시는 분들이 거짓말만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선 와, 저도 못 알아먹는 그런 얘기를 하셔놓고선 그래서 이럴수록 한국 EMP 시장의 발전,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설문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 배재규 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는 한국 EMP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뭐든지 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뭐 마구마구 부려먹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울트라 EMP데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웨비나 참여 사전 신청 및 종료 후에 설문조사를 마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 아까 말씀하셨던 G 플립 3를 포함해서 네. 네, 여러 가지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설문조사는 지금 줌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반응이 폭발적이라면 또다시 예, 이렇게 아름다운 아나운서님 모시고 네. 또 유니딧 사장님 모시고 예. 다시 한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